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1000개 이상 분석한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 서전기전입니다.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서전기전은 이 수배 전반 관련된 기업으로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SMR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기업인데 현재 부활하고 있는 이 원전 산업과 함께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 해외 원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주 현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측면이 바뀌게 되겠죠.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대기업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식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전 정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전 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이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사실 탈원전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생겼죠. 이 시간에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피해가 약 47조만큼 된다. 자, 이 정치적인 관점은 이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원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난 정부는 썩 잘하진 못했다. 자,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탈원전하게 되면 한전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여러모로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당시에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. 자, 하지만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적자폭을 40%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탈원전이 진행이 되면서 자, 이 적자폭 역시 더 크게 늘어났다. 그래서 이 원전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정부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한전 관련된 내용은 또 저희 채널에서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이 부분 한 번씩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다음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인데 이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겠죠. 현재 원전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10차 정기분에서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% 이상인 상황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. 결국에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원전 가동률이 탈원전 수준인 80%대로 회복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표를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23년 이용률과 가동률 모두 이 80%에 넘는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원전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. 자, 그리고 이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17년 또 20년 사이에 이 정부를 봤을 때 누구의 정부였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문땡땡 정부인데 그 정부 때문에 먼저 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서 또 제가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 석탄을 제치면서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4년 이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원전 발전 비중은 31.8%입니다. 자, 석탄에 대한 발전 비중을 훨씬 넘는 수치로 2017년 이후에 17년 만에 이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. 유의미한 점이다. 자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서전기전은 SMR 관련된 모멘텀도 봤죠. 이 SMR 시장은 그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2035년에는 630조 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SMR 테마와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 필수 에너지 원인 원전 생태계 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적중되고 있다. 그리고 이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5년에 3기 또 이후에 이 33년까지는 2기로 총 5기 7기가와트가 건설될 예정이다. 또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 이상의 이 원전 발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4년 이후에 이 폴란드, 체코와 같이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원전 모멘텀 역시 존재한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11월
또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 폴란드와의 원전 개발, 이 양해각서에 대한 내용이 체결되었다라는 이 소식과 이 체코 원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주가의 내리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? 바로 금리. 이 금리 인상을 했죠. 자, 금리 인상과 러우 전쟁으로 인해 이 물가 상승 압력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금리와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었다. 자, 하지만 8월부터 다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당시 함께 상승했던 이유는 SMR 테마와 묶이면서 상승을 했는데,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이 이 서점 기전은 이 SMR 관련된 소식이 발생하면 주가가 상승한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현재 구간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락 모멘텀 이후에 이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결국에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합니다.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현재 바이든 또 트럼프 이 재대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입니다. 이 지지율 측면에서 트럼프가 6%가량 더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통적인 이 에너지 산업을 강조하는 특성상 원전 역시 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? 자, 이런 부분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바이든이 또 당선이 될 수 있겠죠. 이 대선 결과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이 대선 결과 전까지 어떤 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결국에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이 실망 매물들이 출현을 하면 주가 역시 하방을 하겠죠. 자, 그 부분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또 대선과 관련된 내용 혹은 더 정확한 가격대의 이 측면들은 이 다음 영상들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